그림 강의도 하고 그림 그리고 글도 쓰는 창작 일을 하고 있는 써니입니다. 그림을 그려오고 또 가르치면서 가장 기쁘고 보람찼던 순간이 있다면? 그림 그리는 게 좀 편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네. 이거는 뭔가 직장 가서 사람들 사이에서 막 얽혀가지고 인간관계 갈등이나 그런 걸로부터 좀 거리를 둘 수 있어서 그림 그리는 게 좋았던 것도 있는데 결국에는 내 작업을 소개하고 팔아야 되니까 다시 사람을 만나야 하더라고요. 힘들었던 순간? 진짜 그냥 인생에서 제일 저한테 힘들었던 순간은 한 달이 넘게 아팠던 적이 있거든요. 한 달이 넘게요? 어려움을 지나서 지금까지의 일을 이어오게 만들어준 고마운 연결을 하나 꼽아본다면? 일로서 창작물로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을 때 세상이 반응해줬던 것들이 다 소중한 연결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인터뷰를 뭐 5분 뭐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대답하신 거는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막 잘하고 있는 게 맞을까? 앞으로 잘 갈 수 있을까? 그 용기가 없어질 때마다 이렇게 한 분씩 한 분씩 이렇게 또 만나고. 어제도 그러네요. 쓰셨잖아요. 행복하시다고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행복하시죠? 그런 얘기 들으면. 진짜 그럴 때 막 정신도 바짝 들고. 관심사가 있으신가요? 제 바운더리를 넓히는 거에 관심이 있고 넓히고 싶다고 생각한 것도 사실 작품 때문인데 그러니까 내가 일상의 세계가 작으면 작품 세계도 전 작은 것 같거든요. 작은 폭발들이 일어나는 그런 즐거움들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 계속 하고 싶은데 이제 그렇게 좋다가 근데 돈은 어떻게 벌지? 그게 이제 두 가지가 공감이 돼요. 네. 항상 저도 책에 빠져 있다가 돈은 언제 벌지? 갑자기 스치는 네, 생각. 뭐 소는 누가 키우나 뭐 이런. 그 불완전한 것의 아름다움 그리고 실수는 왜 좋은 건가? 우와. 어떤 수업들에도 기획해서 하실지 기대되고 저도 좀 들어보고 싶고 한번. 오늘 또 약간 야시시한 수업 기획하고 진짜요? 뭘까요? 너무 궁금하다. 순수하게 즐기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탁구가 베이킹입니다. 맞아. 진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작업실 겸 카페를 차리셔라. 구운 과자를 파는. 정말 너무 맛있거든요. 매력? 탁구의 매력? 탁구가 엄청 매력이 있죠. 그래요? 상대를 약간 속여가지고 뭔가 심리전과 트릭과 이 네. 연출과 이 네, 맞아요. 모든 게 마치 무슨 연극하듯이 네, 맞아요. 서로를 그렇게 서로를 그렇게 망가뜨리는. 맞아요, 맞아요. 교란시키고. 수고하셨습니다. 세팅하느라고. 네. 이게 항상 조금씩 업데이트를 해나가는 중에 있어가지고 아직 안정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책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책방 아챕토. 안녕하세요. 연결하는 책방 아챕토의 책방지기 나은입니다. 네, 오늘은 삶의 예술가들, 제가 좋아하는 예술가. 그동안 저희가 다양한 또 삶의 예술가들을 모셨지만 우리가 흔히 예술가라고 생각하면 딱 떠올리는 직업의 그런 예술가 분을 모셨어요. 네, 써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챕토의 책 친구이시기도 한데 그 전에 이제 그 작가님으로 먼저 제가 알게 됐었죠. 네. 네,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이 작가님은 참 그림도 제가 그동안 잘 감상하지 못했던 스타일이었고 그러면서 글도 쓰시는 부분이 너무 인상 깊었어서 꼭 나중에 인터뷰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분이고 이번에 이렇게 감사하게도 모실 수 있게 됐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을 정말 좋아하고요. 그래서 그림 강의도 하고 그림 그리고 글도 쓰는 창작 일을 하고 있는 써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면서 또 가르치는 것까지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또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그림을 가르치는지도 좀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세히 지금 하고 계신 그림에 관련해서 그림을 어떻게 가르치고 계신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그림을 그리는지 설명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하다가 그림 강의를 하게 오, 됐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제 제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입시를 하면서 경험한 그림과 음, 그리고 공교육 안에서 경험한 그리기와 이제 대학교에 가서 그리기를 해볼까 하면서 누구의 시선과 상관없이 내가 네. 선택해서 만들어가는 그리기를 할 때 이전에 경험했던 그리기랑 전혀 다르더라고요. 음, 그 전에는 뭔가 목적이 학교에 입학하는 거고 네. 그런 제한된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그림 그리는 게 행복하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일을 제가 평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음,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찾아보게 되었어요. 어, 저 스스로. 그 네. 과정에서 이제 여러 책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렇게 그리다 보니까 그림이 너무 더 재밌고 새롭게 음, 발견하는 그 방법들을 저만 알고 있기가 너무 아쉬운 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의 그때 당시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보다 훨씬 그림에 사람들이 관심도 없었고 그리기를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맞아요. 있어도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음, 제가 발견한 방식을 가지고 새로운 수업을 음, 시도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마음을 제가 한켠에 품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이제 그 취미 미술 교육기관에서 네. 연락이 와서 이제 강의를 음, 시작을 하게 되었거든요. 오, 근데 그게 어, 제가 좀 기대했던 바대로 성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네. 수업이었어요. 아,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좀 제가 사실 뭐 이걸로 누구를 가르치고 싶다 약간 그런 생각보다는 음, 어린이들은 조금 어렵게 느껴졌던 그런 마음이 음, 있었고 또 제 경험상 사회에서 그 어른이 되었을 때 갖게 되는 그 경직된 네. 모습 음, 그런 것들을 좀 유연하게 바꾸는 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음, 접근하면 되게 재밌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음, 성인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성인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계시고, 또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시기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림을 그릴 때는 주로 어떤 작품들을 그리고 계신지, 음, 네. 네. 그림을 그리는 대상도 제가 아직도 찾고 있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 관심사도 되게 다양하고, 그렇지만 나은님이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네. 좀 그동안 그려왔던 그림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2010년 초기에는 좀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네. 그 그냥 단순히 눈에 스치는 게 아니라 여행 다녀와서 이제 좀 그 공간들을 오래오래 좀 지켜보면서 그림으로 남기는 작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어, 여행지 그림을 어, 꽤 한 2, 3년 정도에 걸쳐서 네. 그렸고 아, 그 책이 이제 그때 독립출판 그 네. 북페어에서 퍼블리셔스 예, 테이블. 네. 예, 거기서 나은님이 구매해 주셨던 드로잉 음, 드로잉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좀 계속 뭔가 마음의 한쪽에 다음에는 이런 작업을 해볼까? 그렇게 음, 담아뒀던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 홍대라는 지역이 저한테 굉장히 삶에서 오랜 시간 머물렀던 공간이고 네. 사실 대학에 입학해서 가장 많이 소비했던 공간이 또 카페인 것 같아요. 홍대에서 어, 카페. 네. 당시에 제가 뭐 술을 많이 마시는 것도 아니고 막 그 음, 놀이 문화의 어떤 그 옵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카페는 뭔가 그냥 길 가다가도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카페 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제 이렇게 오래 있다 보니까 또 나한테 추억 있는 공간들이 사라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목격을 하다 보니까 기록을 하고 싶다라는 네.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을 품고 있다가 이제 2018년 정도에는 카페에 가서 두세 시간 정도 머물면서 라이브 드로잉을 거기서 하는 그런 작업을 했었고, 그 작업을 또 모아서 책으로 내고, 네. 최근에는 이제 그 책으로 만들었던 작게 드로잉 했던 작품들을 좀 큰 대형, 엄청 대형은 아니고 한 20호에서 40호 정도 캔버스에 옮겨서 그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러면 좀 이렇게 큰 버전으로 또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써니님의 그 작품 활동이 어떻게 보면 그 현장감 있게 그 공간들에서 네. 직접 관찰하면서 이루어지는 여행과 카페 이런 것들이 좀 정말 라이브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았다 보니까 그 공간에서 좀 가볍게 할 수 있는 작은 그런 사이즈의 그림들이 좀 더 많이 생기고 좀 자유롭게 더 많이 형식과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됐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래서 그런지 책으로 막 그림들이 나온 게 저는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애초에 이렇게 디지털 드로잉만 하시는 분들은 쉽게 이제 책으로 많이 내시는 분들을 봤는데 네, 아날로그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분들은 이제 바로 모아서 셀프로 책을 내시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못 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전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그린 그림을 본인이 쓴 글과 엮어서 책으로 낸다라는 게 되게 주체적이다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뭔가 굉장히 직접 자기 판을 자기가 마련한다는 느낌? 그래서 좀 인상 깊었거든요. 저희가 인연이 있잖아요. 작년에 이제 아체토 이야기로 다름다움이라는 책을 제가 썼을 때 그 퍼블리셔스 테이블이라는 독립출판 축제에 나갔었는데 그때 이제 바로 옆자리 부스에 써니 작가님이 계셨죠. 네. 그래서 저희 인연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 정말 그 작품들이 막 이렇게 걸려 있고 책들을 보면서 굉장히 신선했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저도 입시 미술을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 아까 말씀하셨던 합격을 위한 그림 그리고 그냥 성실성을 체크하는 용도의 완성도 높은 그림 그리고 똑같이 구현해내는 그런 복사 형태의 사진과 흡사한 그림을 이제 그렸었다 보니 그 작가님의 그림이 굉장히 자유롭다고 저는 느껴진 거예요. 아, 정말요? 네. 그렇게 봐주셨다면 저는 너무 행복하네요. 네, 뭔가 이게 이 사람이 진짜 뭘 그렸는지는 명확히 알겠는데 나라면 도저히 이렇게 못 그렸을 것 같은 보통 왜냐면 이게 스테레오타입이 생기니까 입시 미술을 하면서 그 뒤로 그림을 안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나다 보니까 만약에 저한테 뭘 그려보라고 하면 자유롭게 못 그릴 것 같은 거예요. 그 배운 대로 그릴 것 같고 막 원근감, 투시, 뭐 네. 비율, 비례에 맞춰서 그렇게 사실적으로 막 나도 모르게 그 강박으로 그릴 것 같거든요, 지금도. 근데 딱 작가님의 그림을 봤을 때 처음에 충격이었던 게 색상이 정말 다채롭다. 그리고 선이 자유롭다. 그 두 가지가 저한테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난해하지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감각으로 느껴지는 그림을 이제 실제로 그린 작가 옆에서 이 작품도 보고 작가도 옆에 있고 이게 너무 저한테는 신선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나요. 네. 지금의 이 일,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고 또 그림으로 책도 쓰시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기도 하는 게 어쨌든 다 그림을 그리는 걸로 시작된 거겠죠? 네. 근데 이 그림을 어떻게 시작해야겠다 마음을 먹으셨는지 궁금해요. 네, 제가 원래는 이제 독립출판물을 만들면서 또 판매를 하면서도 그 소비자분들이랑 공유를 많이 했던 내용인데 네. 부모님들께서 제가 그림 그리는 거를 그렇게 환영하지 않으셔서 저도 모르게
제 삶을 굉장히 제한을 하고 있었어요. 어, 그림, 미대를 가기는 가지만 내가 좋아해서 미대를 가보기는 하고 싶은데 그림 그리는 삶은 내 삶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진짜요? 네, 그런 상태였고 네. 이제 대학에 가서는 뭔가 그 입시에서의 지침과 뭔가 사람들과의 어떤 소통에 대한 갈증? 그동안 막 이렇게 공부만 했으니까 맞아, 맞아. 그런 게 있다 네. 보니까 또 작업실에 앉아 있거나 뭔가 그런 것들에 집중을 하지 못했어요. 음, 그랬는데 그러다 시간이 흘러서 졸업할 때가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4학년이 돼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어쨌든 미대생인데 그림을 안 그리고 맨날 이제 다른 데로 돌아다니고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으니까 아, 이대로 졸업해도 되나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 내가 진짜 졸업하고 나면은 그림을 다시 그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어, 올해가 마지막으로 그림을 그리는 해일 수도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아, 그림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올해는 좀 그림이라는 게 뭐냐 너랑 나랑 좀 어떻게 결판을 내보자 약간 그런 마음이 들어서 좀 진심으로 예, 진짜요? 진심을 네. 나름 진심을 다해서 그림을 음, 그렸는데 그때 제가 처음 경험했던 게 아, 내가 뭔가 그런 마음을 써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은 그림을 보는 사람들도 그걸 아는구나. 어, 그 경험을 그때 처음 한 거예요. 신기하다. 네. 그래서, 음, 근데 그 전에는 좀 그게 뭔지 몰랐고, 음, 믿어지지도 않았고, 네. 좋은 말을 해줘도. 아,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통한다는 거를 경험하는 거랑 또 몰입이라는 거를 음, 처음 조금 맛봤던 것 아, 같아요. 그랬는데 좀 또 신기하게 제가 졸업하면서 다른 일을 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저한테 무슨 일 할 거냐 이렇게 음, 물어보셔가지고 뭐 이렇게 예술학과 공부를 하고 있고 이론 같은 거 해가지고 큐레이터 일을 하고 싶다 했는데 저한테 너는 그림을 그려야 돼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모든 상황이랑 또 교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랑 그게 맞아 떨어져서 그냥 이렇게 좀 화살처럼 제 마음에 꽂혔어요. 어, 예, 근데 이제 사실 그동안 계획해왔던 게 그림 그리는 삶을 준비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원래 하려고 했던 이제 직장에 취직하는 일을 먼저 추진을 하다가 음, 직장에서 일도 아주 잠깐 해보고 네. 그러다가 이제 막 너무 힘들어서 이제 또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고 음, 그러다 아 이렇게 해서 죽구나 저렇게 해서 죽구나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네. 뭔가 안 좋은 어떤 시나리오를 최악의 시나리오를 이렇게 이리저리 다 써보잖아요. 그러다가 뭐 진짜 뭐 병 걸려서 죽으니 굶어서 죽으니 네. 똑같겠다. 어차피 한번 사는 거 그냥 내가 음, 원하는 길로 한번 가보자. 약간 그 마음을 직장 생활 한두 달 정도 한 다음에 그 어, 마음을 먹고 네. 네, 그림을 그리려고 결심을 했죠. 아, 진짜 의외네요. 아니, 그림을 그리는 전공을 선택해서 가신 건데, 네. 정작 평생 그리는 사람으로 살 생각은 아니셨다라는 게, 그쵸. 네. 저희 뭐 다른 과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음, 사실 특히 저는 순수미술과인데 네. 그 학년에서 그러니까 저희는 한 학년에 40명이었거든요. 음, 저희 학번이 그 당시 한 5명이 작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굉장히 많이 작가가 배출되는 숫자였던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순수 미술은 뭐 작가를 생각을 하고 오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또 자기 그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이 필요하니까 네. 전업 작가는 사실 어렵잖아요, 많이. 아, 그렇군요. 네. 저는 그래서 이게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류의 혹은 예술 작업을 할 수 있는 류의 전공이 다양하다 보니까 순수미술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작가를 할 생각으로 가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진학 자체를. 근데 이제 의외로 생계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작가의 길을 가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도 저는 오늘 처음 알았고, 근데 또 재밌는 거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1년을 앞두고 네. 오히려 이제 한계점을 나 스스로에게 정해줬더니 더 몰입의 경험을 하고 그림의 맛을 보신.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그림을 그려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그러면? 지금? 한 2008년부터 그렸으니까 한 15년, 16년 정도 됐네요. 오. 그러면 지금까지 그림을 그려오고 또 가르치면서 또 그림을 또 책으로도 만드는 과정을 거치시면서 가장 기쁘고 보람찼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였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원래 사람을 좀 무서워했거든요. 오, 네. 그래서 그림 그리는 게 좀 편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네. 이거는 뭔가 직장 가서 사람들 사이에서 막 얽혀가지고 인간관계 갈등이나 그런 걸로부터 좀 거리를 둘 수 있어서 그림 그리는 게 좋았던 것도 있는데, 결국에는 내 작업을 소개하고 팔아야 되니까 다시 사람을 만나야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근데 좀 직장 다니면서 만나는 거랑은 느낌이 달랐는데, 어, 그 북페어나 마켓, 네. 소설마켓도 자주 나갔었거든요. 광화문에서 하는 네. 창작자들이 창작물 판매하는 그런 마켓이었는데, 그런 데서 이제 처음에는 되게 떨렸지만 네. 네, 용기를 내서 내가 어떤 멘트를 해가지고 이 책을 한번 팔아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한테 말을 걸고 제 책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막 길게 얘기를 하고 나면은 이제 제가 그럴 때마다 되게 제가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랑 되게 다르다라는 오, 진짜요?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켓 경험을 하면서 세상에 되게 좋은 사람이 많구나. 아, 좋은 네. 쪽으로의 다른 네, 네. 점이었군요. 안 좋은 사람은 거의 못 만났어요. 네. 다행이다.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북마켓이나 독립출판 쪽에는 좋은 사람들만 오지? 이제 막 그런 생각하다가 이런 창작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기본적으로 뭔가 그런 감성들이 있나 보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네. 내가 좀 다른 통로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일을 다시 마주하게 돼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랬을 때 이제 피하지 않고 또 뭔가 다가가 보고 그랬을 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저의 어떤 두려움이나 그 세상에 대한 걱정, 불안이 이제 되게 좋은 쪽으로 성장을 하는 경험을 하면서 되게 나도 잘 살 수 있겠구나. 약간 그런 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서의 어떤 자신감이 사실 살아가면서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네. 피해 다닐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내가 나를 못 믿어주면 네. 굉장히 위축되거든요. 네. 어디 갔을 때도. 혹은 이제 속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게 평가를 해줘도 오롯이 못 받아들일 때도 있고. 맞아요. 그냥 좋게 얘기해 주는 네. 거겠지. 이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편견을 깨는 경험들을 할 때마다 네. 내 안의 벽도 뭔가 한 단계씩 깨지면서 성장하는 기분도 들고. 근데 그거를 이제 내가 직접 그린 그림과 작품을 이제 팔러 직접 셀러로 나갔을 때 네. 그 마켓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더 느끼셨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막 작년에 처음으로 책을 써서 이제 참여를 해봤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그랬는데도 정말 너무 값지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늘 이제 대행사에서 마케팅을 대행해주는 일을 오래 했다 보니까 다른 창작자와 다른 주체가 만든 상품이나 재화를
제가 대신 소개하고 대신 팔아주는 역할을 많이 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롯이 내 이야기를 내가 팔아본 적은 사실 없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퍼블리셔스 테이블의 독립출판 축제에 참여해본 게 굉장히 큰 저한테도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행사 자체를 준비하거나 뭐 그곳에서 제가 뭐 말을 하거나 사람들을 대하는 게 어려운 두려움이라기보다는 무엇을 소개하고 무엇을 팔 거냐의 주체가 내가 된 게 처음이니까. 네. 그리고 우리 아챕토 우리가 만든 서비스고 네 그런 공간이고 하니까 그 소개하는 마음과 그런 정말 그 주체가 돼서 얘기를 오롯이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가 아니라 이거예요라고 답할 수 와우. 있는 예, 1인칭이 될 수 있는 게 진짜 저도 새로운 경험이었거든요. 낯설진 않으셨어요? 뭔가 낯설었죠. 뭔가 오그라들 수도 있잖아요. 예, 그죠? 민망하고 되게 부끄럽고 네. 네, 그랬어요. 아. 뭔가 황송하고 네. 맞아요. 황송해요. 어디 이런 천사 같은 분들이 맞아요. 네.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아, 되게 의미 있는 경험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내가 해온 작품들을 이렇게 갈무리해서 또 선보이는 마음이 어떨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되게 짧은 시간에 그 글을 완성해서 짧은 시간 안에 완성해서 짧은 시간 안에 팔아본 경험만 있는 거니까 네. 이렇게 작가님처럼 몇 년간 그렸던 혹은 몇 년간 뭐 사색했던 그런 것들을 좀 응축하고 축적해서 그거를 하나의 작품으로 가져가는 것들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와. 그 깊이가 있는 경험으로 나가면 또 다르겠다 싶어요. 나은님의 그런 관점에서 들으니까 제 네. 작업이 또 새롭게 느껴지네요. 왜냐면 하나를 위해서 한 프로젝트에 한 개체만 만들어서 가도 사실 그것도 어려운데 이게 되게 오랜 시간 다양한 곳을 다니면서 그때그때 시간과 감정과 경험이 되게 켜켜이 쌓여 있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매력 있게 느꼈거든요. 특히 그 손글씨가 직접 써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보통 이제 작품 소개는 이렇게 고딕체로 작게 이렇게 몇 줄만 들어가고, 뭐 큐레이터가 대신 써준 글이 들어가거나, 뭐 작가분들은 보통 인터뷰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자기 작품을 설명하는 일을 좀 많이 봤는데, 이제 꼭 뭐 작품 소개 이렇게 해서 딱딱딱하게 쓰여진 건 아니지만, 그 장면 하나마다의 그 작가님의 생각과 그때 감상들이 같이 이렇게 그때 그 온도가 녹아진 글씨체로 들어가 있으니까 아, 이거가 이렇게 구분된 게 아니구나. 글과 이 그림이라는 것과 이 사유와 뭐 경험과 기록이 다 이게 이질된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가 다 이렇게 예술이 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저한테는 되게 신선한 좀 충격같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아니, 고마워요. 아니, 진짜 그래서 제가 그거를 퍼블리셔스 테이블에서 사가고 나서 엄마에게 먼저 보여드리면서 같이 도서관 데이트를 했었는데 그거를 막 두세 번씩 읽으시는 거예요. 너무 좋다. 맞아요. 보내주셨죠. 그래서 제가 막 사진으로 막 찍었잖아요. 실제로도 이제 엄마도 여행을 진짜 좋아하시고 그런 카페나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시는데 너무 취향 저격이셨던 거죠. 그림 자체가 일단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 글들이나 이 좀 장면들이 워낙 생생하달까? 생활감이나 그 장면감이 되게 생동감이 있게 느껴져서 분명 정지된 그림인데 왜 이게 뭔가 생동감이 느껴지지? 그리고 저는 유럽을 안 가봤는데 왜 나는 지금 여기에 가 있는 것 같은 이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 소음이 들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막 하게 되는 것 같아서 되게 재밌었어요. 와, 신기해요. 저도 그 독자로 읽어보고 싶은데 아, 맞아. 어떤 느낌인지 사실 제 작업은 느낌이 잘 안 와서 그게 제일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들려주셔서. 그래서 이게 뭔가
이런 나의 작품을 감상해준 사람들과의 이야기 경험도 많을수록 네, 또 다시 맞아요. 내 작업에 영감을 반영이 네, 되고. 반영하고 하기도 되게 좋겠다 싶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기쁜 순간들도 있지만 또 굉장히 힘들 때도 있잖아요. 내가 이걸 계속 하는 게 맞나? 할 수 있을까? 막 아, 힘들었던 순간? 네. 진짜 그냥 인생에서 제일 저한테 힘들었던 순간은 음. 사실 그 드로잉, 그로잉을 하면서 제가 음. 너무 힘을 많이 주고 진짜요? 약간 뭔가,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목, 목 주변이 되게 안 좋아졌었어요. 음. 그래도 그때는 이제 한의원에 다니면서 케어를 하면은 되는 정도였는데 네. 그 뒤에 막 작업실도 열고 음. 이렇게 마음이 조급해지다 보니까 네. 이렇게 한의원을 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잘못 누워서 자가지고 이제 음. 이렇게 좀 오랫동안 한 그때는 원래는 보통 일주일 정도 있으면은 목 결린 게 돌아오잖아요. 그쵸. 근데 한 달이 넘게 아팠던 적이 있거든요. 한 달이 네, 넘게요? 그때 이제 왜 그랬냐면은 음. 오빠네 집에 가서 소파에서 잤는데 이제 소파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데다 보니까 이제 그때 좀 이렇게 좀 심하게 안 좋았는데 한 달 동안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도 약간 뭐랄까 허세라고 그래야 되나? 뭐 약간 뭐 아직 나 젊고 막 약간 금방 음. 나을 거야 막 음. 그러고 안 갔는데 그때 되게 안 좋아졌는지 그 뒤에 또 뭐 다른 이렇게 작은 부상 같은 것들이 있으면서 네. 이제 이렇게 몸 균형도 안 좋아지고 음. 그래서 결국에는 수술을 하게 됐어요. 진짜요? 네. 근데 그 전신 마취를 하고 목 디스크 수술을 하게 음. 됐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이제 30대 후반에서 이제 40대로 넘어가는 기간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네. 음. 계속 해왔던 게 있고 또 앞으로 뭘 하려고 이제 생각해 놓은 것들이 다 있는데 그게 음. 다 중단이 되고 수술을 음. 해야 되고 또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맞아. 그리고 이제 이게 작업을 하면서 생긴 그 아픔이다 직업병 같은. 보니까 네. 내가 그림을 계속 음. 그리면은 또 또. 어느새 자세를 잘못 잡고 그리다가 또 뭔가 안 좋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음. 들으니까 약간 그림 그리는 거에 대해서도 약간 뭔가, 주춤하게 예, 되고 두렵죠. 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나아졌는데 그 수술하던 해에는 아, 그림 이제 안 그리고 싶고 못 그리면 어떡하지? 음. 그래서 나는 이제 말로 뭔가 먹고 사는 직업을 해야 이게 되려나? 그쪽으로 방향을 더 잡는 게 안전할 수도 있겠다. 약간 막 아,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그때 아팠었을 때 가장 네. 근데 위기감이 느끼셨군요. 그게 그냥 단순히 아픈 것뿐만 아니라 그 아까 나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 그림이 좀 뭔가 선이나 색채가 자유롭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 나름으로의 노력은 어떤 사회적인 틀이나 그런 검열 같은 걸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온 그 여정이었거든요. 어. 근데 그거를 내가 어쨌든 뭐 태어나서 자라는 환경이나 과정에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지만 음. 그거를 내가 극복해 볼 거야 막 하면서 이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큰 수술을 하게 되니까 음. 마음이 너무 꺾이는 음. 감정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이 되게 좀 컸어요. 네. 몸도 몸인데 내가 하려던 어떤 기세 같은 게 뭔가 세상에서 꺾이는 것 같은 느낌? 어. 음, 그 신체의 반응이 뭔가 마음에도 같이 영향을 네, 줬던 거군요, 그 당시에. 네, 자신감이 좀 음. 많이 떨어졌었죠. 네네. 그런 경험을 하고 또 정말 위기의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챕터 시작하기 1년 전에 큰 수술을 했었어가지고 그 마음을 굉장히 공감을 하거든요. 내가 다시는 힘들게 일을 못 하겠는데? 이 고통을 또 겪으라고?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좀 건강에 대한 좀 많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러면 작가님이 어려움을 지나서 지금까지의 일을 계속 그래도 그 이후에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게 해준, 이어오게 만들어준 고마운 연결을 하나 꼽아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그림을 처음에 그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래도 뭔가 기회들이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기회가 주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공모전에 내면은 공모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성인 커리큘럼으로 강의로 만들고 싶다 했을 때 이제 제가 되게 강의하고 싶었던 곳이었는데 거기에서 저한테 정말 이메일이 왔었고, 우와. 그리고 독립출판물을 만들어서 그렇게 판매를 할 때도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더 많이 좋아해 주시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일로서 창작물로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을 때 세상이 반응해줬던 것들이 다 소중한 연결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한 개체를 뽑을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내 창작물에 응해준 모든 네, 반응들이 다 소중한 그때그때 연결이 되어준 거네요. 네, 네. 그게 이제 뭔가 또 이렇게 좀 자신감 상실해서 안 되나 하고 있으면 또 뭔가 연결이 되고 사실 그렇게 하면서 지속하게 되고 살아남게 되고 뭔가 그런 여정인 것 네.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까지 인터뷰를 뭐 5분 뭐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대답하신 거는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의 연결이 다 소중하다라고, 물론 다들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그래도 하나의 좀 드라마틱한 사건들을 혹은 인물을 꼽으셨는데, 저는 또 오늘 대답해 주시는 거를 들으니까 그 말씀이 지금 저한테는 되게 공감이 돼요. 진짜 막 잘하고 있는 게 맞을까? 앞으로 잘 갈 수 있을까? 그 용기가 없어질 때마다 이렇게 한 분씩 한 분씩 이렇게 또 만나고, 또 새로운 책 친구들 오고 다음 기수 때 또 뭐 헤어살롱에도 새로운 고객들 뭐 어떻게 와주시고 하면 또 그때그때마다 마치 연명치료 받듯이. 맞아요. 그 사실 제가 생각이 잘 안 나기도 하고 네. 근데 진짜 그 말이 맞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희미해지기도 하고 최근 게 가장 생생하기도 하고 맞아요. 오늘도 있거든요, 저한테도. 진짜요? 네, 오늘도 수업 기획을 제가 새로운 거를 해서 글쓰기 수업 기획을 해서 이제 관심 있어 하던 친구한테 보냈는데 그냥 묻지도 않고 등록한다고 하면서 해주니까 막 너무 든든한 지원군이고. 그러네요. 네, 그냥 뭐 컨텐츠 하나에 그냥 반응해주고, 네. 이거 너무 좋은데, 그냥 아, 그렇게 해주면은 안 돼도 어쨌든 그 맞아. 순간에 내가 액션을 또 취하게 되니까. 음, 근데 또 액션을 취해야지 또 그 다음이 있고. 그쵸. 그래서 그냥 다 너무 소중해요. 진짜 근데 이 대답이 저 좀 임팩트 있네요. 음, 진짜 어떤 드라마틱한 큰 행복 같은 순간을 바라지만, 사실 뭐 자영업을 할 때도 그렇고 컨텐츠 발행할 때도 그렇고 그 모임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다 그때그때 그쵸. 진짜 너무 필요하죠. 네, 너무 간절하고 너무 소중하고, 맞아, 맞아. 그때그때 한마디 한마디 맞아. 피드백들로 그렇게 또 막 힘을 얻고 할 정신과 마음을 차리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맞아. 이거 해야지. 이 사람이 말 때문에 해야지, 맞아. 약간 다시. 맞아. 어제도 그러네요. 쓰셨잖아요. 행복하시다고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행복하시죠? 그런 얘기 들으면. 진짜 그럴 때 막 정신도 바짝 들고, 음, 제가 어제 그 앞에 차가
휴대폰을 끄고 잠수를 타셔가지고 집에를 음. 못 갔어요. 차를 못 빼가지고. 음. 그래서 왓챠에서 잤는데 그 우울하지가 않은 거예요. 힘들어도. 이제 그 나눔으로. 그 막 생생한 막 후기들 덕분에 행복했다. 뭐 그런 거를 이제 육성으로도 듣고 또 이렇게 기록으로도 남겨주시고 하다 보니까 또 다음에 또 봬요 하면서 예, 해주는 그런 마음들이 되게 진짜 큰 힘이 되고. 잘 때 막 설레지 않아요? 그쵸. 막 충만하게 다 채워져. 네. 그래서 이런 게 진짜 그 보람이구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선보여서 그게 잘 닿았을 때 느끼는 행복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왜 이렇게 다양한 활동으로 계속 그림을 뭐 강의로든 글로든 라이브 드로잉으로든 계속 하시는지, 다채롭게 하시는지가 좀 이해가 돼요. 그때그때마다의 반응에서 오는 그게 또 다 다를 것 같아요. 뭔가 기관에서 하는 교육과 또 이렇게 소그룹으로 이렇게 개인으로 가르치는 과외 같은 느낌과 또 유튜브 라이브 같은 것도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비대면이지만 이렇게 소소하게 잔잔하게 매일매일 접하는 그런 또 만남과 내가 혼자 그려서 이것들을 모아서 작품으로 내서 소통하는 느낌. 다 다른 가치로 다가올 것 같고. 네, 그 사람들을 경험하는 취미라고 해야 되나? 그게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그거를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 소통 창구를 계속 개발해 나가려고 연구를 하시잖아요. 이번에 뭐 글쓰기에 대한 고민도 그렇고. 네. 그래서 저도 보면서 항상 응원하게 되고 또 재밌고 궁금하고 그래요. 다음엔 또 어떤 식으로 하시게 될까. 네, 좋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으니까 이제 좀 삶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요즘 써니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화두, 관심사가 있으신가요? 저요? 네. 어제도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제 바운더리를 넓히는 거에 관심이 있고, 바운더리를 넓힌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인 건가요? 제가 사실 객관적인 세상이 존재하지만 그 사람들의 어떤 생활 반경이나 관심사나 그 경험들은 다 다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나이 먹어가면서 삶을 돌아볼수록 제 세계가 되게 작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이게 뭔가 안 놀아본 애가 뭔가 갑자기 파격적인 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또 그 안에서 좀 어떻게 엉뚱하고 좀 새로운 것들을 내 삶에 섞어볼까 그런 거. 그래서 이제 뭔가 법에 접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네. 좀 그래도 재미있는 재기발랄이라고 그래야 되나? 어떤 기발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게 뭘까? 약간 그런 생각들을 하고, 올해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책 모임을 많이 하게 됐는데, 네. 제 세계를 넓히는 거에 관심이 있으면서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또 해보자. 그런 생각도 있고, 내 세계를 좀 키우고 싶다라는 거에 이 작품 세계로서의 세계만 포함인 건지 아니면 내 삶 자체를 놓고의 세계를 키우고 싶은 건지도 궁금해요. 그 넓히고 싶다고 생각한 것도 사실 작품 때문인데, 그러니까 내가 일상의 세계가 작으면 작품 세계도 전 작은 것 같거든요. 작가마다 좀 스타일이 다르겠지만 네. 제가 살아온 삶이 너무 좀 심심했다. 그리고 돌아보면은 심심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들도 있었는데 네. 저희 집안이 너무 엄격하시다 보니까 그 이렇게 꺾이는 지점들이 있었고 네. 그래서 가끔씩 그런 상상을 해보거든요. 그때 나 그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갑자기 하다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 그거 계속 했으면 어땠을까?
좀 네. 슬프잖아요. 뭐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그런 몇 가지 일들이 네. 이제 있는데 그래서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내가 성인이니까 음, 물론 그때만큼 쉽지는 않겠지만 그거를 나이가 들어갈 때까지 계속 하고 싶다. 음, 그래서 이제 나는 끝을 보고 싶다. 네. 예, 그 어, 내가 하고 싶은 마음들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 연결돼서 이어졌을 때 과연 난 뭐가 돼 있을까. 음, 네, 그게 제일 저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또 호기심을 쫓아가다 보면은 내 현실에 닥쳐 있는 문제들이 가끔씩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그쵸? 이게 사실 실제적인 어떤 수입이랑 연결된 그 작업은 음, 아니다 보니까 그 호기심 탐색하고 네. 뭐 철학책을 막 보거나 코스모스 그런 책들 음, 같이 읽으면은 막 연결되면서 막 머릿속에서는 작은 폭발들이 일어나는 그런 즐거움들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 계속 하고 싶은데 이제 그렇게 좋다가 아 근데 돈은 어떻게 벌지? 그게 이제 두 맞아, 가지가 맞아. 마음에 네. 같이 음,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음. 네. 그게 화두네요. 그러니까 내 세계를 넓히는 걸 통해서 내 작품 세계도 확장하고 싶은 건데, 그러면서 지속 가능을 해야 되는 맞아요. 그 사이에서의 계속 고뇌가 있으시겠네요. 네. 뭐, 비슷한 공감이 돼요. 네. 항상 저도 책에 빠져 있다가 혹은 다양한 활동을 하다가도 돈은 언제 벌지? 갑자기 스치는 네, 생각. 뭐, 소는 누가 키우나, 뭐, 이런, 그, 밈처럼, 네, 그런 생각이 나는데, 음. 어, 연결하는 책방이니까 저희가 책 추천을 부탁드리는데, 우리 연결하는 책방 아침부에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으신가요? 제가 그림 그리려고 결정을 하고 나서 제일 도움이 됐던 인생 책은 음, 아티스트 웨이고요. 어, 네, 근데 네. 아티스트 웨이는 이제 너무 많이 알고 계시고 아, 그러니까 좀 네. 덜 알려진 아, 예술가가 되려면이라는 네. 그 하버드의 교수님이 쓰신 엘렌 랭어라는 교수님이 쓰신 책이에요. 음, 그분은 이제 심리 쪽으로 전문가신데 네. 예술가의 어떤 창조적인 마인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실험도 하시고 어,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우리나라 공교육에서 배웠던 방식의 교육이 아니라 음, 뭔가 열린 결말, 음, 답이 정해진 그림이 아니라 네. 내가 만들어가는 어떤 길, 그런 불특정의 우연적이고 뭔가 음, 그런 답이 없는 그런 길을 만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지? 그건 배운 적이 없잖아요, 사실. 저, 그래서 이제 우리 자주 얘기하다시피 책을 스승 삼아서 살잖아요, 저희는. 맞아요. 네. 너무 감사하게도 음, 그 책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아, 네, 그런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을 만나게 돼서 너무 귀한 연결이었네요, 그때 당시에. 네, 그래서 내가 새로운 커리큘럼을 짜야 되는데 내가 너무 맨땅에 헤딩을 할 수는 없고 음, 좀, 이 생각, 내가 지금 드는 아이디어를 서포트 해줄 만한 책도 있을 것 같은데? 음, 하면서 이제 막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주의 도움인지 어, 그 책이 저한테 딱 와서 네. 이 사람이 쓴 책을 뭔가 내 마음속에 베이스 캠프 삼아서 아, 쓰면은 어디 가서 이상한 커리큘럼 가지고 왔다고 얘기는 안 듣겠다. 그런 이제 뭔가 지지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그 책이 너무 감사했죠. 음. 그러면 그 책에서 좀 연결하는 책방 이 구독자들에게
이렇게 소개해주고 싶은 구절이 있으시다면. 외워야 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예술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저 예술을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 인간만이 실수를 한다는 말을 자주 인용하곤 한다. 이 말은 실수를 피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물론 사람은 실수를 한다. 그렇지만 실수는 인간이 가진 최고의 가치이기도 하다. 이 구절을 소개해 주신 이유는 뭔가요? 이 책은 기존에 제가 배웠던 교육 방식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책이었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입시를 할 때도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실수하면은 안 되고 우연히 얻은 것은 내 실력이 아니고 맞아. 뭔가 그런 뭔가 지나친 결벽적인 어떤 정직함과 네. 그리고 완벽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강박? 그런 걸로 이제 20년 넘게 똘똘 뭉쳐 있다가 이 책은 인간만이 실수를 한다. 예, 그리고 그 불완전한 것의 아름다움, 그리고 실수는 왜 좋은 건가? 우와. 네, 그런 얘기들을 막 여기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들을 막 몽땅 써놓은 거예요. 이 와. 책 한 권에. 진짜 그 당시에 딱 도끼로 찍는 느낌이었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책 읽을 때도 너무 읽는 순간에도 너무 해방되는 느낌이었고, 근데 너무 이게 나한테 비밀스러운 얘기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아직 살고 있는데, 나 이 책에서 이 문구 읽어서 지금 안 그래도 된다고 하고, 또 뭐 좋다고 하고, 막 그러니까, 그때 정말 소소하면서도 되게 충만하게 그런 해방감을 느꼈는데, 진짜 뭔가 사실 요즘에도 되게 많이 나오는 컨텐츠들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현상을 봐도 되게 역발상을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경험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말을 딱 하지 않아도 그 전에 그냥 어떤 그 전 단계에서 어떤 문장을 딱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그 다음에 어떤 안 보이던 길들이 막 보이는 막 그런 느낌이 들으니까 너무 그 마법 같고 와. 네, 그랬습니다. 진짜 의미 있는 책이네요. 네. 저도 꼭 읽어보고 싶어졌어요. 궁금하고. 네. 그 써니님이 그림을 그리지 않을 때, 일을 하지 않을 때 순수하게 즐기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저는 취미가 탁구와 음. 탁구와 베이킹입니다. 아, 맞아. 네. 진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작업실 겸 카페를 차리셔라. 구운 과자를 파는. 맞아요. 정말 너무 맛있거든요. 얼마 전에 그 땅콩 쿠키 네. 구워주신 것도 정말 맛있게 먹었고. 맞아요. 네, 제가 원래 비건 위주 식사를 하고 있어서 버터가 들어간 걸 잘 안 먹지만 쇼트브레드를 구워주셨을 때 또 너무 그게 저는 쇼트브레드라는 거를 처음 알았고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제가 그때 비건으로도 해주실 수 있냐고 막 부탁드려서 해주셨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감사해요. 네, 진짜. 행복했네요. 그때 맛있게 또 드셔주셔서. 네, 그래서 아, 재능이 손재주는 여러 면에서 다 있으신가 보다 일관되게 했거든요. 탁구는 얼마나 치셨어요? 탁구는 2019년에 소모임 가입해서 우와. 치기 시작했는데 열심히 치지는 않아서 똑같아요, 실력은. 근데 계속 하시는 네. 이유는 뭐예요? 매력? 탁구의 매력? 탁구가 엄청 매력이 있죠. 그래요? 네. 탁구 뭐예요, 매력이? 그냥 공이 이렇게 치다 보면은 되게 탁구 게임 자체가 되게 위트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제가 막 잘 치지는 않아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뭐랄까 그 공을 막 세게 치다가 또 막 이렇게 되게 힘을 확 빼서 치다가 상대를 약간 속여가지고 맥이 뭔가 얘가 공을 이렇게 주려고 이렇게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세를 잡고 있었는데 그거를 완전 페이크를 다시 돌려가지고 뭔가 또 다르게 준다든지 그런 약간 뭔가 심리전과 심리전과 트릭과 이 예, 연출과 이 네, 맞아요. 모든 게 마치 무슨 연극하듯이 네, 맞아요. 서로를 그렇게 서로를 그렇게 망가뜨리는. 맞아요, 맞아요. 교란시키고 네. 막. 근데 이제 다른 운동 경기에는 얼마만큼인지는 모르겠는데 탁구가 어쨌든 테이블 위에서 공을 되게 가볍게 좀 다루는 게임이어서 그런지 저는 조금 그런 순발력이나 요소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군요. 테니스는 네. 예를 들면은 가서 어쨌든 힘차게 가가지고 때리는 건데 이거는 뭔가 그 속도를 막 조였다 풀었다가 막 하는 게 좀 더 뭔가 연출할 수 있는 게 많은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가까운 편이잖아요. 다른 스포츠들에 네네, 비해서 맞아요, 상대와 맞아요. 좀 긴밀하지 않나요? 네, 그렇죠. 가까이서 보고 치죠. 저는 정말 못 쳐가지고 가끔 탁구를요? 왜 어디 뭐 연수원 같은 데나 뭐 가면 그런 공간들이 테이블이 하나씩 꼭 있으니까. 있잖아요. 탁구대가. 하면 해보긴 해봐요. 네. 엉망이더라고요. 진짜 너무 못하고. 아, 제가 그 공으로 하는 건 다 못하긴 하는데 특히 못하겠더라고요. 어. 너무 막 맞지도 않고 막 손도 잘 안 음. 가고 그래서 포기했었는데 사실 궁금하긴 하네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겨울에 방학 특강으로 한 번 들었었어요. 한 달 동안 어머. 수업을. 근데 그게 영향이 조금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그게 친해지는 게. 10대 때 배워놓는 게 성인에 돼서 처음 배우는 거랑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어떤 운동이든. 그럴 것 같아요. 재밌다. 그 베이킹의 매력은요? 베이킹이요? 베이킹은 진짜 막 이렇게 별로 섞는 게 저는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어쨌든 순서대로 양만큼 네. 계량해가지고 넣어서 섞는데 이제 제일 매력 있는 순간은 이렇게 다 틀에 담아가지고 오븐에다 넣어놓고 샤워하러 가고 이제 나와서 이제 부풀어 오르는 아이들을 볼 때 그때 이제 제일 그 오븐에 넣고 샤워로 갈 때부터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뭔가 내 역할은 끝났다. 네, 맞아요. 이제 이 아이들이 알아서 자라날 것이다. 맞아. 그냥 잠깐 내가 딴 일 잠시. 하고 네. 있으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하고 있겠지? 막 와서 봐야지. 막 약간 이런 그때가 되게 네. 뭔가 좋아요. 귀엽다. 얘네들이 잘 크고 있겠지? 커지고 있겠지? 그 애니메이션 하울의 움직이는 성인가? 네. 거기에 갸루시파 있잖아요. 그 불쏘시개 애들. 저 본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그 안 나. 막 다시 봐야겠다. 불인데 막 그름 애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계속 막 요리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 생각이 그게 났어요. 생각이 났어요. 의인화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느낌을 보면서 앞으로의 그 써니님의 계획이나 소망하고 계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지? 계획이요? 계획은 사실 그때 수술하고 나서 계획 다 없어졌어요. 리셋. 그냥 진짜 계속 좀 좋은 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수업 기획을 많이 하고 싶다. 네. 책을 읽어서 수업 기획하는 거에 관심이 많이 있고 이것도 다 연결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림 그리면서 느꼈던 것들이 책을 읽으면서 보완이 돼서 수업 기획으로도 가고 그리고 같이 그렇게 경험을 하면서 저도 또 배우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또 가지고 작업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또 작업으로 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계속 순환의 어떤 시스템? 네. 그걸 가지고 계속 한동안은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음. 어떤 수업들에도 기획해서 하실지 기대되고 저도 좀 들어보고 싶고 한번. 오늘 또 약간 야시시한 수업도 기획하고 진짜요? 뭘까요? 너무 궁금하다. 예를 들면은 오늘 글쓰기 수업 기획을 한 게 그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자 밖에서 생각하라 약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자 자체에 대한 인지가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네 세계의 언어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럼 그 네 세계, 네 상자 밖에는 뭐가 있을까? 근데 이제 그것 중에서 우리가 좀 낯설고 잘 개방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도 이제 하나씩 가져오는데 그런 부분에 그런 뭐 야시시한 예를 들면은 뭐 나의 신체의 일부를 뭔가 그릴 수도 있는 거고 네. 낮은 수위로 얘기하면은 네. 네, 그 그렇습니다. 어쨌든 좀 내 가지고 있던 진짜 이것도 바운더리를 좀 넘어서는 활동일 수 있겠네요. 수업 자체도. 네, 더 궁금해집니다. 네. 사랑하는 일을 우리가 아까도 막 건강 얘기도 했긴 했지만 오래도록 이게 지속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가장 신경 쓰고 행동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지. 사실 많이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만들어져 온 삶의 패턴 자체가 그렇게 뭔가 방탕하지는 않아서 이렇게 아무리 제가 풀어져도 뭔가 저를 많이 해치거나 그렇게 되진 않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그나마 그래도 좀 뭔가 너무 늦게 자거나 뭐 그런 밤을 새거나 뭐 술을 많이 마시거나 그런 건강 관리를 하는 쪽으로 네네. 네, 그런 쪽으로 제일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고 그러니까 건강을 해칠 만한 것들을 하지 않는 네, 맞아요. 것이 조금 제일 제일 큰 신경 것 쓰고 하시는 같아요. 거겠네요. 그리고 컨디션. 어, 컨디션. 네. 나의 컨디션 자체를 잘 인지하고 챙기는 거. 네. 근데 그게 되게 당연한 얘기 같은데 되게 잘 지키기 쉽지 않고 무너지기도 쉽고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고 계시는군요. 건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이 지속 가능함을 위해서는 진짜 건강해야 오래 할 수 있으니까요. 자연스럽게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벌써 네, 질문을 저희가 준비한 걸 다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또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오, 그런 생각도 너무 했고, 좋죠. 뭐 이제 네. 2, 3년 후에 네. 부디 제가 성장해 있기를 바라고 세계가 아체프도 바운더리가 그쵸. 아체프 아체프도 판도 더 음, 커져 있었으면 좋겠고 약간 네. 그냥 아까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잠깐 했고 음,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쵸. 내 돌아온 삶을 한번 내가 얘기를 하면서 정리를 할 수가 있고 맞아요. 누가 물어봐 주겠어? 누가 요즘엔 물어봐 진짜 주고 서로한테 관심이 잘 없잖아요. 나 살기 바쁘고 다. 바쁘고 네. 네. 근황 정도는 서로 많이 얘기하는데. 네. 그리고 사실 들을 것도 너무 많아. 아, 맞아. 그죠? 근황만 네. 해도 들을 게 많고. 네. 그러니까 채널도 너무 많고 나 정도 말고 되게 더 중요한 사람들의 메시지도 예전보다 훨씬 많고 네. 뭐 그런 여러 가지로 많이 밀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너무 감사하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게. 네. 저는 진짜 그 자체 근황 올림픽처럼 계속 업데이트되는 그 인터뷰들을 만들어 나가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진짜로 그렇게 하는 인터뷰 채널을 본 적이 있는데 뭐 몇 년 만에 찾아온 손님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꼭 너무 멀지 않은 시간 내에 또 네. 모시면 좋겠다. 아무튼 또 여러 가지 창작의 면에서나 네, 사유와 활동 면에서 계속 재밌는 연결을 이어오고 있는 써니 작가님을 오늘 모시고
삶의 예술가들 인터뷰를 너무 뭉클하고 재밌게 해봤어요.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우리는 책으로도 얘기 나눌 게 참 많잖아요. 다음에 또 예술과 관련된 책으로 책 얘기하러도 한번 나와주세요. 너무 좋아요. 네, 판 깔아주시면 다 준비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뭐 그림과 관련된 것도 한번 해봐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